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자, 오늘 이거 알아볼 텐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알고, 그리고 일단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을 먼저 알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나서 산업, 그리고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아야 된다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시장의 판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전일 상승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제가 여기서는 진입을 해라. 영상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진입을 해라. 했고, 그리고 왜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주가 상승률은 가장 화려하다. 그리고 10,000원에서 70,000원 7배의 법칙은 지분법 이익, 즉 어떤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3자일 경우에는 지분법 이익은 7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었다. 과거 DPC라는 종목을 참고로 이야기해드리면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델타테크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정확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매물을 맞았죠. 자, 문자를 통해서 욕도 듣고 제가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좋은 소식, 그리고 항상 갈 때는 해야 된다. 그리고 붙지 않을 때는 하지 말고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라. 왜? 20년 동안에 이런 지분법 이익을 대상으로 했을 때 17개 기업은 항상 이렇게 행동하더라. 대주주의 매도를 동반하더라. 고목델타. 그쵸? 그리고 신규 상장, 즉 자사주의 어떠한 매각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자회사를 등장을 시키면서 어떻게 주가 방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것도 DPC, 과거에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상장하겠습니다. 똑같죠? 자, 지난 영상 보시게 되면서 앞으로 저 가격 전략 말씀드릴 거고, 끌어올린 주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수급. 자, 이런 말 하시죠.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다. 그쵸? 근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닌 게, 시장의 여건이 만일에 바이오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이오 관련주들, 재료를 냈을 때 똑같은 재료라도 수급이 딸리잖아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안 좋고 주변 환경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재료가 나오더라도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때에 대한 부분의 형성은 초전도체였고 지금은 초전도체라는 결과물은 어떻게 됐다? 그래핀을 발견한 학자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한번 볼 텐데 가격 전략도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결국은 뭐다? 최고 평가액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주가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 주가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은 왜 이 종목을 집중을 하셨죠? 초전도체로 올라간 건데 다른 걸로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핵심은 뭐다? 예.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즉 변동성 게임이잖아요. 변동성 게임. 그걸 인식하셔야 되고 오늘 가격 전략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짧게 갈게요. 자, 바쁘신 분들은 신성델타테크 대응 전략, 기업 전망,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 투자 전략, 신규 매수, 기매수 전략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127-8706으로 신성. 자,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3억 만들기 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에도 제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최종 목표 주가는 아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 지금은 산업을 읽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 했죠. 1,000억을 다루는 펀드 매니저였고, 자, 제가 지금 안교수로 연구소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이 채널은 제가 여기서 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고 있는 거고, 자, 뭐 다른 데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투자를 하라,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지금 만일에 이게 얼마를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목표 주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눈 감고 들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목표 주가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과거의 사례집을 대상으로 해서 하단과 상단은 정해져 있으면서 플레이어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정답이지. 그냥 목표 주가, 뭐 애널리스트입니까? 예? 펀드 매니저는 뭘 하는 역할이다? 여러분들도 뭘 하는 역할입니까? 정확한 시즌. 뭐예요? 대응이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목표 주가를 따지고 앉아있다? 세력들의 목표 주가는 어떨까? 시장과
산업의 변동성, 시장의 판이 알려지게 되면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왜?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3억방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추가로 100명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 결국은 해야 될 역할은 뭐다? 시장의 변동성. 시장도 이제는 뭐다?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변동성이 컸고, 그리고 산업도 종목이 돼버렸죠. 왜? 이제까지는 로봇 산업, AI 산업, 미국의 제롬 파월이 2%의 물가 상승률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겠다. 실업률, 실업자 증가됐다. 자, 그러면 시장이 박스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산업을 찾아서 AI 산업,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알파고, 예, 이거 뭐 바둑게임 했던 애들 있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이 산업을 보고 우리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AI 관련주를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쉬었다 가자라는, 그쵸? 왜? 실업자가 증가됐고 금리 다시 올릴 거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2%. 큰 돈은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신성 그리고 3억. 보유 종목을 알고 있어야 여기서 만일에 어떠한 타점이 나왔을 때는 매도, 이런 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보고 가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간단히 보고 가실까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위에서 한번 보시죠. 자, 초전도체라는 거 너무 어렵게 다루는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로 오르긴 했지만 지분법 이익으로 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6개월 전부터 제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 저 연구소에 있는 애들 가르치려고 이 방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산업을 보면서 가보자 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쭉쭉 해서 6개월 동안 쭉 해서 이렇게 시장과 업종을 보면서 종목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 이런 부분들도 피해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피해갈 수 있었죠. 자, 여기 자 테크 봅시다. 제가 나이 먹으니까 잘 안 쳐집니다. 자, 신성델타, 이걸 치면 안 되는구나. 초전도체 중에 그래핀이죠, 그래핀. 자, 지금 시각이 몇 시죠? 앞뒤 없이. 예, 10시 10분 되네요. 오늘 토요일. 연구소 저는 추석 연휴에도 일단은 금융기관에 미국 시장이 돌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출근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전반적인 시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나긴 했지만, 자 봅시다. 이때 일요일날 제가 올려드렸죠. 언제지? 9월 24일날 그래핀 발견 노벨 물리학 수상자 LK99 발전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 뜻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논란에 우리가 기다렸던 기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진 않았죠. 낼 수가 없다. 퀀텀 에너지에선. 결국은 뭐다? 그래핀을 발견한 애가 이걸로 핵심 정리한 거죠.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다. 왜 얘가 그런 말 했을까? 시장은 왜 빠졌을까? 이날 월요일날 빠진 거죠. 일요일 2시 59분에 올려드렸죠. 왜 그럴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11년도에 맥신이라는 신소재가 있었고 2017년도에 그래핀이라는 신소재 발견했고, 근데 결론 상용화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양반이 하는 말을 토대로 결론은 발전해야 될 과제다. 피해간다. 월요일날 제가 이걸 다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때려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사주 매각은 여기서 이루어졌고 다 예견했었죠. 자, 영상도 오늘 보여드릴 거고 대응 전략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 3억방에서 다룰 겁니다. 아시죠? 자, 왜 3억방에서 다루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변동성. 이 종목도 변동성 플레이어가 된다는 겁니다. 최종 목표가를 알고 있다? 누가 알고 있죠? 이때는 알고 있어. 왜? 7배의 법칙. 그쵸?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움직였던 수급들이 그래 했으니. 그쵸? 근데 지금 목표가 알고 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메이저들은 항상 시장을 보면서 목표 주가를 산출한다. 장중에 꿈이 암치료 중입자. 자, 이거 볼게요. 이거 후딱 보고 가시죠. 자, 색깔. 시장 색깔이 달라지게 되니까 저도 색깔이 달라지고 있죠. 왜? 시장 산업 업종을 보다 해서 없잖아요.
단기 플레이어잖아, 이제는.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스탑 펀드맨이 될 수 있었던 건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라는 거. 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자, 방법에 대한 부분을 주가를 68,000원까지 끌어올려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 아시죠? 자, 평가 금액을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25일부터 해서 쭉 해서 이제 26일이죠. 3일차 됐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20% 수익 냈습니다. 보시죠. 자, 아까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방에서 다뤘던 건데, 화천기계, 모비스. 자,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미리 말씀드리죠. 26일 날 잠시 쉬어갈 수 있으니 참고. 이날은 왜 올랐을까? 이날까지는 시장이 안 좋았잖아. 물론 악재도 나왔고. 근데 이렇게 시장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인다고. 이 판을 알아야 돼. 자, 화천기계 팔고 갑니다. 봅시다. 화천기계, 모비스. 자, 이게 정치 테마긴 했죠. 근데 결론은 26일 날 팔고 가자 하죠. 자, 중요한 건 여기 오신 분들이 화천기계 들고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 팔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저 남성 들고 있어요 해서 이 방에 들어오신 분 26일 날 팔고 가자. 왜? 갭으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왜? 시장이 빠질 때 이런 중소형주를 움직여 놓고 시장이 오를 땐 빠지는 게 바로 시장의 패턴이다. 그래서 필드에서 직접 운용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애널리스트입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자입니까? 투자죠. 애널리스트는 증명을 하죠. 우린 증명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익을 내는 사람입니까? 수익을 내는 사람입니다. 라이브. 자, 라이브도 시작합니다. 자, 장이 색이 좋지 않습니다. 9시 50분에 판을 알아야 됩니다. 뭐든 에스코넥도 팔고 갑니다. 저는 권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에스코넥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있어서, 그쵸? 여기 물렸다 하니까 여기서 팔아라. 그쵸? 자, 그 다음은, 자, 봅시다. 이것도 다릅니다. 자, 끝까지 보시죠. 자, 시장의 색깔이 외국인들이 팔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큰 판의 이동은, 예, 천천히 보세요. 시간까지. 이거 뭐 배속 느리게 하면 될 거니까 이탈. 자, 이러면서 제가 시장의 판이 안 좋아지니까 10시 33분에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기억하세요. 왜? 시장의 색깔은 때로는 어떠한 타겟 자체를 달리할 수 있다. 이게 중입자 치료제입니다. 중입자를 연세 세브란스에서 했다고 해서 이렇게 3배가 올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상한가 트라이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하죠. 결국은 뭐다? 연대 세브란스. 이게 여러분들 들을 때는 연대 세브란스 이런 말로 주가가 끌어올리는 거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시장이에요. 네, 시장입니다. 때로는 이름이 비슷해서 올라갈 때도 있다. 자, 유진 로봇. 자, 아이클레버 사업 전다. 유진 로봇 들고 계셨다는 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 저 유진 로봇 몇 주 들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시장보다는 2, 3분 정도 빠르다고 했죠. 아이클레버 사업 접고, 즉 로봇 청소기 사업 접어서 적자 사업부 떼낸다. 자, 10시 39분 확대해서 보세요. 자, 이날 급락 22% 나왔죠. 피해갔죠. 오전에 올려드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선 다시 진입하자. 마이너스 3%에 23%. 그러면 이 악재를 피하고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6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렸다 치더라도 결국은 최고의 금액으로 끝날 수 있는 거. 자, 아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갔다. 단기 거래 목표가는 정해놓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시장의 판을 보면서 치고 빠지는 장입니다. 시장의 판을 알아야 돼. 무조건 얼마 간다? 그거는 주식을 안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SX 정확히 시나리오대로 그래도 15% 큰 수익. 이건 뭐냐면 STX 들고 있다는 분들이 있어서 STX는 거래하는 방법이 SX를 거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예, 요걸로 해서 손실을 축소해라. 그쵸? 마이너스 2%에 시작했는데 이거 15% 올랐죠. 근데 결론은 종가는 마무리될 거니까 팔고 가자. 그쵸? 자, 시나리오대로 15% 큰 수익. 자, 종목 이름까지도 보내주시게 되면 이 방에서 제가 그 종목을 팔아야 될 시기 말씀드립니다. 자, 모비스 일단 오전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대로, 자, 재매수 시점 기다립니다. 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자. 오후에 절대 하지 마라. 왜? 이 이후부터는 시장이 침체기거든. 그럼 끝내죠. 그리고 하나 또 시장 보다가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시장보다 빠른 정보입니다. 오후 1시 32분에 뭐라고 보냅니까? MPU 아직 보도 전입니다 라고 했죠. 근데 칩셋 미디어가 어떻게 했다? 고가에 끝났습니다. 장 끝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S바이오메딕스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가 진짜로 이게 미공개 정보였어요. 시장에 기사가 안 나온 거죠. 왜? HTS에 나오는 거는 3, 4분 이상 걸린다고. 자, 이렇게 고가에 끝났죠. 그리고 시간으로 상한가 쳤어요. 그 다음날 제가 팔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봅시다. 칩셋 미디어 3억은 어려운 금액이 아니랍니다. 시간의 상한가 칩셋 미디어
5시 54분에. 자, 결국은 올려드린 시간은 1시 30분. 그쵸? 이게 뭐냐면 시장의 판을 알게 되면 내가 중소형주를 집중해야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리튬 선물 가격 급락세 지속. 이게 바로 SX 관련주부터 2차 전지, 광물 관련주들이 빠질 거다. 그래서 다음날 접근하자고 합니다. 자, 그리고 27일 날이죠. 마지막 거래일. 자, 이렇게 사우디. 이때가 바로 에스코넥이죠. 에스코넥을 한번 사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에스코넥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렇게. 단타로는 무조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올바이오 이건 점으로 왔기 때문에 알고만 있자. 자가면역 치료제. 자, 연준에서 했던 말들 이런 것들 판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기사들 올려드리고 8시 49분 장전에 전일 칩스 앤 미디어 이런 거 팝시다 라고 하죠. S바이오메딕스도 오늘 팝시다. 봅시다. 자, 그쵸? 왜?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제가 적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 먼저. 자, 그쵸? 이것도 11%. 결론은 마이너스에 끝나지 않습니까? 시장 분위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팝시다라고 하고 8시 58분에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시장은 파는 이유가 오후에 장 종료 반등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과거 사례를 토대로. 왜? 과거는 어떻게 했다? 추석 연휴 때는 항상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다? 7번, 10번 중에 7번은 빠졌다. 마지막 날만 반등을 줬다. 왜? 쉐이크. 자, 우리는 미국 시장이 일단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별 문제 없이 끝나긴 했지만 하락 추세였죠. 중요한 건 뭐다? 예, 월화 반등을 주더라도 월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월요일에 반등을 주더라도 미국 시장이 화요일날 급락이 나왔어. 우리 시장은 수요일날 몰아서 때려버리는 경우가 생겼다. 과거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에 추석 연휴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됐다? 예. 정확히 일주일 후에 우한 폐렴의 확산이라고 해서 급락이 나왔죠. 자, 이 필드에서 있어 본 사람들은 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 12월 되게 되면 뭘 조심해야 됩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 아세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교육도 다를 거고, 칩셋미터 18%. S바이오메딕 시초가 고점이었죠. 시장을 읽어야 됩니다. 즉, 반등 시에는 전일 상승 종목 차익후 움직이는 거랍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판을 아냐? 모르냐? 차이라는 겁니다. 자, 선착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신성 지금 수익 나신 분이 거의 없겠죠.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억까지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시장이나 산업을 보고 시장에서 추다할 수 있는 건 없다. 단 산업도 시장도 종목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색깔을 바꿔야 돼요. 자, 결국은 말씀드릴게요. 3천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 5천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 1억을 들고 있는 사람 모두 3억. 연말까지는 무조건 만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으로 뱉은 건 저는 지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거다. 문자 오는 내용들 보면 저는 1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 됐습니다. 이런데 그럼 얼마나 원하십니까? 라고 알아봤더니 3억만 있으면 치킨집 차리든 뭐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왜 5천만 원 1억도 3억이고 3천도 3억이냐? 중요한 건 중간에 10월 말에는 이거 돈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이 무료라는 표현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받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도 문자 내용들이 이게 무슨 힘들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막 이상한 표현 하지 마세요. 왜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삶을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다만 3억 이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실수하시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거기까지만은 아주 쉽습니다. 이유는 뭐다? 시장의 변동성은 시장의 흐름과 산업의 사이클 이거 단기적으로 올 거라고요. 예를 들면 AI의 반등 이게 봐봐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의였던 것들이 지금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자, 봐요. 자, 분명히 3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다. 몇 조짜리가. 근데 지금 있다? 없다. 이제 단기 반등과 상승의 반복적인 역할을 반복할 거라고. 신성델타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 이런 부분들 따졌을 때는 유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3억까지 무조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투자하고 있다. 또는 얼마 손실 보고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사연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신성 3억. 자, 10월 말에는 제가 인증을 한번 받을게요. 그리고 도달되신 분들은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기부하십시오.
기부하세요. 그거 보고 나서 제가 더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천을 가지고 지금 손실이 많이 나신 분, 그런 분들은 뭐 주위에 있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그 돈 때문에 머리 아픈 거 때문에 막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죠? 거기까지는 해드립니다. 아시죠? 인생을 그걸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 거기까지 해드립니다. 자, 말씀드리고 자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사주 처분 결정이 나와 있죠. 뭐 2차, 4차에서 결국은 뭐다? 고목달태보다 다 팔았다고. 고목달타 팔고 계속 팔았다고요. 찾아보세요, 그냥. 자, 그리고 여기도 팔았고 계속 팔죠.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결정 보고서라고 나와 있죠. 요 부분도 결국은 보게 되면 47,0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 말은 좋아요. 로봇 사러 판다고. 자,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만 신호는 여기서 줬다. 그리고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일단 영상을 찍어놓고 제가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찍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바로 열어드리진 않지만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권한을 좀 열어드립니다. 자,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 초전도체의 말씀. 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보시게 되면 파워로지스 신성 델타테크 결국 이 자리에 사야 됩니다.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줍니다. 라고 하죠. 봅시다. 좀 들어보세요. 이런 신성 델타 과거 맞췄던 놈이 판때기도 다 아는 겁니다. 그쵸?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워로직스도 얘기하고.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자, 결국은 신성 델타테크 얘기하면서 19,910원일 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하는지. 이 부분들도 점검 좀 해야 되는데 들어보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장중에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자, 말했죠? 여기 사야 되는 거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화려한 상승을 준다. 일단 초전도체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 중간에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나와서 했을 때는 이 상승폭보다 이 상승폭이 더 크다. 여기 진입한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큰 화려한 상승을 줍니다. 10,000원에서 70,000원까지의 법칙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대주주 그리고 이게 비공개 간담회죠. 어차피 결론 안 낼 거다. 그리고 주가는 빠진다고 했어요. 무조건 ST 즉 자회사의 상장권을 해서 주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다. 대주주의 매도는 분명히 흘러나오고 자사주 매각 이거 부분 반드시 말씀드렸죠. 어떠한 방법이든 주가를 눌러버릴 거라고. 왜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 영상도 잠깐 보시죠. 자,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신성델타테크 단기 하락 시그널 아우명 두산 로보틱스처럼 될래요. 자사주 매각은 있고. 자, 봅시다. 사업에 대한 부분에 가격 보시죠. 지금 빠지기 전이죠. 올빼미 그런 부분. 올빼미 공시 나올 수 있다. 그쵸? 시간 동안 걸릴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자, 이제 예전 설명하고 20년 동안의 데이터. 세력들 작업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7배를 넘어가려고 하면 자, 여기 계속 봐보세요. 이거 하나 보고 가격 전략부터 다 봐요. 돈 있었고 자,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다음 비공개 간담회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 하잖아. 거부하죠. 근데 왜 과거 소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미리 말씀드려 3억 된다니까. 실제로 그 이벤트에 끝나버려. 결국 뭐라고 합니까? 자사주 매각 47,600원이니까 무조건 먼 사실을 끄집어내더라도 시장이든 뭐든 빠질 거라고. 결과로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6시 이제 4일 전이죠. 이제부터는 단기 반등 대응법 알려드리겠다고. 봅시다. 빠진 날이에요. 자, 봅시다. 보시면 일은 분명히 이 블록들에 대한 부분이 올려드리는 아, 천천히 봅시다. 건데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짝을 앞으로 어떻게 주가 전략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숙제라고 제가 자, 이거 설명해 드리잖아. 피해갈 수 있었다. 블록들의 20만 줄을 20만 주를. 오늘 함수를 짜놨더니 결론적으로 지분법 이익에 대한 자, 이거 계속 말하자. 자, 이때 빠졌을 때 사야 된다 했죠. 단기 반등 온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얻어 터진 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 저점에 사보자 했죠. 아무리 고점에 샀더라도 결국 뭐예요? 종가는 마이너스 3.7. 여긴 이 방법을 알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 왜? 이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됐다. 뭐 저한테 악플 달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500% 올라갈 수 있는 초전도체를 무시하시냐? 자기 60%의 손실은 감안하겠다. 그분들 최근 들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중요한 거는 베팅의 룰은 여기에 500%를 먹는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500%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초전도체. 그쵸? 이거는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면 차익이 나온다. 왜? 항상 그랬잖아. 임상 3상 통과한다고 해서 올랐다가 빠지고 결과물 나온다고 해서 빠지고 이건 뭐다? 재료 노출. 이쪽의 수급들은 20년 동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대주주도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를 관리하는데 왜? 이런 관리를 안 하면 바로 때려버릴 거니까. 위에서 맞으면은 정말 크게 때려 맞으니까. 이해돼 있어요? 자, 로봇 사업을 한다는 거. 지금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시장 그리고 산업 업종을 봐야 돼. 근데 중요한 건 ST든 뭐든 이게 상장이 되면 뭐 오른다. 어디까지 빠져서 오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는 하수. 그쵸? 시장의 분위기와 산업의 사이클, 시장의 분위기는 왜 중요하다? 대형주가 가는지, 힘을 잃어버리는지, 이 컨센이 안 좋아질 수는 없는지, 그리고 자회사라는 상장에 대한 2차 전지도 반응을 해야지. 2차 전지 지금 업종이 좋습니까? 9월 1일부터 인버스, 그쵸? ETF 나오면서 깨고 있잖아. 광물가 하락하고 있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좀 끝날 분위기는 되고 있어. 왜? 리튬 가격이 일단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이렇게 멈춰 있어요. 하락폭을 줄이고 있어요. 이유는 중국의 최대 그 리튬을 생산하는 거기가 지금 잠재적으로 중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안정화는 될 거다. 이런 걸 알아야지. 모르고 그냥 뭐 2차전지 자회사 신성 ST 가본 적 있어요? 예? 돈 필요해서 이거 상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그리고 DPC처럼 자회사 상장. 왜? 결과 나와갖고 하락폭은 주기 싫고 왜 로봇 사업을 한다 할까? 갑자기 2차전지 통을 만드는 애들이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그리고 공모 주식의 화랑. 이해되겠어요? 그 사람 내 판때기 위에서 머리 위에서 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없죠?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에 했던 말을 지금 얘기해야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모든 사실들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 뿐이야. 올해는 홍수 테마. 자, 봅시다. 내년에는 가뭄 테마. 내년에는 무슨 테마? 질환도 똑같잖아. 올해는 감기 테마. 내년에는 뭔 테마? 그죠? 뭐, 욕창 테마? 무슨 테마? 아니에요? 그걸 맨날 똑같은 건데 3년 내내 한번 봐보세요, 본인들. 올해는 이걸로 물리고, 이거는 또 가뭄으로 물리고, 이번엔 또 식량난으로 물리고. 그러지 않아요? 왜? 했던 사람들은 그 습관을 똑같이 한다고.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 그 똑같은 사실들의 재료만 바꿔서 나는 것 뿐이구나 라고 해서 인지하고 시장의 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이해되시죠? 자, 선착순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뭐 신성 또는 뭔 종목을 들고 있든 간에 들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지금 얼마가 되는데 얼마 쫄아들었다, 뭐 그런 말도 좋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런 시장과 산업을 보자라고 안 합니다. 연속성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색깔이 달라지게 되면 저는 이제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움직이려고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똑같잖아. 시장이 좋든 나쁘든 붙지 말든 이 노는 과정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됐는지도 보려고 하지 않아. 왜? 가장 중요한 건 피하려고 하잖아. 이런 애들 미친 듯이 달렸잖아요. 판. 여러분들이 놀 때. 그쵸? 자, 이게 우리는 기회비용. 기회비용만 끝나면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손실이 발생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빠른 속도로 선착순입니다. 이제 나머지 100명. 추가적인 방은 웬만하면 안 만들게요. 100명.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신성 또는 3억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3천 이하의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평가 금액을 보유하신 분들은 사유를 적으세요. 뭔 종목으로 뭐가 터져서 지금 이렇게 됐고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시죠? 3억까지는 무조건 만들어 드리긴 하겠습니다. 아시죠? 별거 없습니다. 1000억을 다루는 저도 2~3배의 수익을 내고 항상 2배의 수익을 냈던 스타 펀드 매니저인데 여러분들 뭐 100억씩 운영하시는 분 없죠? 예, 쉽습니다. 자, 감사합니다.